숙제는? 다 했어. 다 했어? 왜 안 보냈을까? 보내는 걸 깜빡해? 어떻게 깜빡해? 어떻게 1년 반째 깜빡하냐, 병신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응? 보내? 오늘 정규 시작하기 전까지? 딱 6시 전까지 안 보내놓잖아? 너 남는다? 조금 집 들렸다. 뭐? 집 들렸다가 책이 없어? 책 극장 다 프린트. 집에 들렀다 와야지, 당연히.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졸지 마.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면 미분이 끝나요. 2단원까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적분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문제 남은 거랑 도함수의 활용 3 끝내는데, 도함수의 활용 3을 보시면 속도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가 있어요. 그거 원래 하셔야 돼. 원래 하셔야 되지만 1회차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좋기 때문에 속도, 가속도나 길이 변화율이나 넓이, 부피 변화율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필요한 것만 잡고 갈 건데, 요거 도함수의 활용 3은 원래 교육과정에 없었다가 생겼어. 없었다가 생겼어요. 도함수의 활용 3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도함수의 활용 2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내용인데 원래 없었어, 교육과정에. 근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일단 필기 먼저. 도함수의 활용 3. 자, 여기서 맨 처음 할 건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삼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첫 번째는 뭐냐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뭘 알아볼 거냐면 만약에 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뭐고, 두 번째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는데 0이 나왔다라면 뭐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는데 양수가 나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두 사이에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러면 근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이해돼?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렇게 있던지 또는 요렇게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 요때는 어떤 근을 갖냐면 중근이랑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가 중근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 다음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더니 양수야. 그러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둘 다 음수라면 x축이 위에 여기 있을 거고 둘 다 양수라면 x축이 아래에 있겠지. 그지? 그럼 요때는 뭐냐면 한실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래프랑 x축이랑의 교점이 바로 근이었잖아. 그지? 요거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이용해서 근이 어디 있는지 대충 판별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나? 이해돼? 특히 언제 줬냐면 원래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정리 사용해서 근 하나 찍어가지고 조립제법 한 다음에 찾아낼 수 있었잖아. 그지? 그거 찾아내기 까다로울 때 저거 쓰시면 좋아요. 알겠어? 이해돼? 굳이 우리가 근을 구하지 않고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네. 필기하세요. 이게 끝이야. 필기 더 있으니까 노트는 넣으시면 안 돼. 오늘 진도는 요게 끝인 거야. 알겠지? 다 쓰셨나?
자, 여기까지 하시면 속도 가속도 빼고 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정리를 해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회차까지 미적분 1을 한 번만 배우고 시험을 본다거나 수능을 본다거나 할 수 없어. 알겠어? 할 수 없어. 하지만 최소한 한 번 들을 때 요 정도는 챙겨가야 된다 라는 걸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로 극한에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만약에 fx가 그냥 다항함수다.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x는 단순하게 fa로 계산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죠? 이해돼? 근데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냐, 다항함수가 아니야. 근데 어떤 형태냐면 분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 분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 얘네가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FA분의 GA를 해보니까 0분의 0꼴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약분해야 되고요. 기억나? 기억나? 만약에 계산을 해봤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경우가 또 갈라졌어요. 언제가 제일 괜찮았냐면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랑 똑같았을 때 얘는 어떻게 계산해? 최고차항의 개수들로만 계산을 하셨으면 됐고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계산을 하시면 됐었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컸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무한대. 만약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컸다? 그러면 얘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었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네.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들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함수의 연속이죠. 연속이려면 어떤 점에서, 한 점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요렇게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지만 연속이다 라고 불렀었어. 이해돼?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미분. 맨 처음에 미분을 뭐라고 배웠냐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라고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A,FA부터 B,FB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면 됐었지. 그럼 걔가 평균 변화율이죠. B-A분의 FB-FA 요렇게 한 게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지? 이해돼? 이 녀석을 극한값으로 보내면 미분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거를, 그 값을 뭐라 그랬냐면 미분계수라 불렀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B를 A로 보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나왔다. 요렇게 기억나시나?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요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B-A를 H로 치환을 하겠다. 그러면 B가 A로 가면 H는 0으로 가죠?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게 미분계수였고 F'A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라는 게 미분계수. 오케이? 이해돼? 그렇다면 실제로 미분은 뭐냐? 얘는 뭐냐면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있었던 건데, 미분은 어떤 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함수 전체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a는 여기서 a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실수인데 우리는 함수 전체를 판단하고 싶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 x를 집어넣어서 요 녀석을 f'x라고 쓰는 걸 미분한다라고 했고 f'x는 fx의 도함수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리고 얘는 뭐였어? fx의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이해돼? 미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해서 뭘 했냐면 접선을 구했죠. 접선의 생명은 뭐라고? 접점이죠. 그래서 fx의 t, ft 위에서의 접선을 구한다라고 하시면 얘가 접점이고요. 기울기로 누가 필요하냐면 t, ft의 미분계수 f't가 필요해. 그래서 접선은 f't의 x-t 플러스 ft 요렇게 구하는 게 접선이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증가감소. 증가감소.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3차 이상의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fx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아야 돼. 그죠? 다음에 이제 f'x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은 다음에 f'x의 부호를 결정을 하고 세 번째로 알파랑 베타에서의 함수값을 찾은 다음에 증감표를 그렸으면 됐지. 그지? 그래서 x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f'x는 알파에서 0일 거고 베타에서 0일 거고 fx는 알파에서 f알파 베타에서 f베타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부호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구하는 거고 도함수가 양수라면 원래 함수는 증가 도함수가 음수라면 원래 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증가라면 원래 함수는 증가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에를 뭐라 그래?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의 함수값을 뭐라 그러냐면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가 1, 2단원 정리야. 이 정도를 갖고 가셔야 돼. 알겠어? 여기에 극한이나 미분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이해는 다 배제되어 있어. 알겠어? 분명히 수업 시간엔 다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미분을 두 번째 들을 때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어. 아시겠어? 필기하세요. 다 쓰셨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 이어서 먼저 462번부터. 자, 462번 4차 함수죠.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의 x제곱이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0까지 또는 베타보다 크다이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모르겠으면 미분을 하시고요. 그죠? 극소값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 없이는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미분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미분을 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얘는 0. 즉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4x로 묶이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x로 묶는다. 요렇게 됐어? 다음에는요? 얘 지금 4차 함수인데 그지? 4차 함수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건 언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x축 대칭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 이해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극소값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 이 부분이 있으려면? 이 부분이 있으려면? 예? 실근이 3개 이상? 이 부분이 있으시려면? 이 부분이 있으려면 어째야 될까? 얘는 어려워요. 4차부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려면 어째야 될까? 도함수가 3차 함수잖아. 그지? 이해돼? 4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3차 함수는 원래 개형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니까 얘를 뒤집어서 그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셋 중에 뭐여야 요게 나올 것 같아? 좀 더요? 4차 함수는 개형이 4가지 있다 그랬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뒤집으시면 되죠. 요거 하나, 요거, 요거, 요거. 이해돼? 그러면 이거 4개 중에서 극소값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지? 4차 함수는 모양이 4개밖에 없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신경을 쓰신다면 8가지가 있지만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전부 다 x축 대칭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중에 극소값이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러려면 근이 3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3차 함수가? 도함수가 x값이 0이 되는 지점이 3개가 있어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극소값이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극대값이 2개 같이 존재를 해야 돼. 왜냐하면 모양이 4개밖에 없어. 여기서 극소값이 존재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극대값 2개도 얘만 혼자서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극대값이 2개고 극소값이 1개야. 극값이 3개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근이 3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3차 함수가 근이 3개여야 돼. 이해돼? 이해되시나? 3차 함수가 근이 3개여야 돼요. 미분에서 얻어낸 3차 함수가 근이 3개여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셨을 때 얘가 0보다 크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나오고요. 또 뭐가 안 돼? 뭐면 안 돼? 여기서 이미 0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그지? 얘가 또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다 x에 0 집어넣으면 a가 얼마야? 0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면서 a는 0이 되시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0을 또 근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문제 모양에 맞춰서 근을 쓰시면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가 정답입니다. 자, 466번. 구간, 닫힌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함수 fx는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에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넘어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녀석을 그려야 돼. 알겠어? 얘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시 얘가 0 되는 데를 찾아야 돼. 그지? 6으로 묶으시면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죠. 그죠? 그러면 증간표 잡으시고 f'x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0 나올 거고 그죠? fx는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얼마냐? 23?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됐어, 여기까지? f'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f'x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이거 양수예요.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그래프 그립니다. 자, 마이너스 2,23을 지나는 거지. 그지? 여기쯤에. 다음에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죠. 여기쯤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쓸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쓸 거야. 그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고요. 2일 때는 어디냐면 한 여기쯤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요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최소값은 무조건 얘야. 이해돼?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4야. 얘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근데 최대값은 뭘 비교해 봐야 되냐면 극대값이랑 오른쪽 끝에 얘가 얼마일지를 비교를 해봐야 돼.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뭘 찾아봐야 되냐면
F2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F2 계산하시면 뭐냐? (7이네요) 7. 그러면 얘가 더 낮으니까 제일 높이 있는 애가 최대값이 되시면 되겠지. 그리고 최대값은 23. 그래서 23 마이너스 4 하시면 19가 정답입니다. 됐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 최소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470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3,1에서 함수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의 최대값이 19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얘도 그래프 그려야 돼. 증감표 잡는다. f 프라임 x는 요렇게 나와서 얘가 0 되는 데를 찾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몇 넣으면 1이야? 몇 넣으면 0이야? 1 넣으면 0이죠. 그죠?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하시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x-1 하나랑 x 플러스 2 하나랑 x-1이 하나 더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되셨나?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증감표를 그려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f 프라임 x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팁을 드리면 얘는 제곱이니까 뭘 해도 양수가 튀어나오겠지. 그지?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얘랑 얘만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음수 나오죠. 1보다 큰 거 집어넣으시면 음수 나오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는 증가, 감소, 감소.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자, 다음에 함수값 잡아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24 플러스 a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됐어?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24 플러스 a 1일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a 얘가 위에 있을까? 얘가 위에 있을까? 얘가 커? 얘가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해돼? 당연히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대충 잡는 거야.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24 플러스 a 뭐 여기를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러면 그리시면 어떻게 그리시면 돼?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됐어? 4차 함수잖아. 증가, 감소, 감소. 이해됐어? 근데 또 어디서만 보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요 1까지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 구간에서 최대값이 19래. 어디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24 플러스 A가 19라는 얘기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자, 474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함수에 도형이 낑겨 있으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도형이랑 함수랑 만나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C의 X좌표를 T라고 잡았어. 모르니까 잡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Y좌표가 얼마냐면 T제곱 마이너스 4. 이해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들의 좌표를 다 잡으시면 되는데 D는 직사각형이니까 T, 0이죠. B는 얼마냐면 얘 대칭축이 Y축이니까 요거 Y축 대칭 시키시면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시면 가로가 얼마냐면 2t, 세로가 얼마냐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넓이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잘 봐. 3차 함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범위가 필요해. 알겠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이 없어요.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명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t를 내가 여기에 잡았잖아. 그지? 그러면 c라는 애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t라는 애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c라는 점이. 그러면 t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고 여기 얼마야? 2죠? 2보다는 작다.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 됐어? 그래서 뭐 할 거야? 미분해야겠죠. 그죠? 얘는 t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에서 0이죠? 그럼 얘도 증간표 잡아. 그러면 뭐 f'x라고 하시면 얘는 0, 0. 여기서 증가야 감소야?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겠지. 이해되시냐? 여기에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여기 x값이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6.
우리가 원하는 거 0부터 2까지잖아요. 그죠? 요게 2보다 크냐 작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지? 이거 2보다 커, 2보다 작아? 작아, 커? 작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루트 9분의 24고 2는 루트 4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얘가 더 작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x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결정될 거냐면 x가 0일 때 아니면 x가 2일 때 둘 중에 하나에서 결정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래서 일부러 다 계산을 안 한 거야.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림을 안 그리시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알겠어? 괜히 이상한 거 구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최소값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의 목적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럼 계산해 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이거 잘못했네. 세로의 길이가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0에서 요거 빼야 되니까. 그러면 다 거꾸로 하시면 되겠네. 계산은 다 맞고요. 여기가 맞불마다 요렇게. 그래서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3분의 2 루트 6인데 0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최대값이 여기가 되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계산해야 되는 게 f 3분의 2 루트 6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고 계산 때리시면 돼. 그럼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9분의 32 루트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쉬었다 합시다. 15분에 시작할게요. 저런 세 대만 때리면 바로 해결되는 거야. 일어나시고요. 자, 481번.
자, 함수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랍니다. 결국에 a, b, c, d의 부호를 좀 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a가 양수야. 이해돼? 이해돼? 요 함수의 마지막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 증가함수라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d만 남으니까 얘가 y절편이겠지. 그지? 이거 보시면 y절편이 양수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요거 두 개까지는 얻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b랑 c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면 돼? b랑 c는 어떻게 알아볼까? 잘 모르겠으니까 미분을 하세요. 요렇게, 그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지금 극값이 알파에서 한번 나오고 베타에서 한번 나오니까 얘를 3a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뭘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죠.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a분의 2b일 거고 두 근의 곱은 3a분의 c가 되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셨나? 그러면 이제 저 녀석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그죠? 알 수 있나? 어떻게 알아보냐? 그림이 잘 봐. 지금 y절편이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얘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2차 함수일 텐데, 그지? 알파랑 베타가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2차 함수의 두 근이기 때문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얘네 둘도 3차 함수지만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일 텐데 y절편이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원래 둘이 대칭이었을 텐데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기 때문에 y절편이 위로만큼 올라온 거야. 3차 함수는 원래는 원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얘는 y절편이 위로 살짝 올라왔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으니까 얘가 좀 더 클 거 아니야. 절대값이. 이해되시나? 알파랑 베타를 비교했을 때 베타의 절대값이 좀 더 클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A가 양수였으니까 B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이해되시나? 근데 A가 양수였으니까 C도 음수여야 돼. 그래서 A, B, C, D의 부호를 다 찾아낸 거죠. 그죠? 4번이 정답이네요.
됐어? 483번. 자,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 프라임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y는 fx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저거 보고 이제 fx를 대충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1이랑 2고요. 얘네를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은 음수, 오른쪽이랑 2 사이는 음수, 2보다 큰 데는 양수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증감표를 그려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f 프라임 x는 0이고 0인데 이때는 음수, 요때도 음수, 요때는 양수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fx는 감소, 증가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지금 f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그러면 fx는 몇 차 함수 나와야 돼? 4차 함수 나와야 되죠. 그죠? 4차 함수 중에서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2개면서 감소 양수다?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0 나오고 여기서 한번 0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거 고르시면 몇 번이야? 1번이죠. 1번. 자, 526번.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요거 3차식이 왜 이렇게 됐어?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여야 돼. 그지?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이 요렇게 관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된다 그랬지. 이해돼?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서 x축이 3차 함수를 저렇게 관통을 하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럼 뭐 해봐야 돼? 미분하셔야지. 그지? 쟤를 fx로 놓고 f'x를 구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x는 이제 0에서 한 번 0이고 2에서 한 번 0이잖아. 그지? 누가 극대이고 누가 극소이고는 필요 없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극대면 나머지가 극소일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래랑 또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래라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원할 뿐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럼 F0은 뭐야? 2 마이너스 K. F2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네요. 이렇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 뽑아내시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0보다 작다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3개.
자, 530번.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잘 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제일 좋냐기보다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쉽냐면 이거 A의 역할이 뭐냐면 Y축 평행이동이야. 이해돼? 이거 A의 역할이 뭐냐면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고 있는 애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평행이동이 얼마나 시켰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불편해.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이랑 y는 a랑 연립된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얘네 둘이 연립하면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치?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a를 이항시키면 요 식이 나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립이 된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 교점의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그러면 요 3차 함수랑 상수 함수의 교점이 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잘 보세요. 얘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지? 미분을 해. 그래서 0 되는 점을 찾아. 그러면 0이랑 1에서 0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일 때 극대값이겠지? 그럼 0이고 1일 때 극소값이겠죠?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해돼? 이 녀석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y는 a랑의 교점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교점이 음수인 부분에 1개 나와야 되고 양수인 부분에 2개가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러면 y는 a라는 걸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요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해가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2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면 요거 괜찮겠어. 극소값부터 극대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계속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y는 a라는 애가 요 사이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계속 음의 실근 하나, 서로 다른 양의 실근 2개야. 만약에 이걸 벗어나면 그냥 양의 실근만 하나고 이것보다 더 내려가면 그냥 음의 실근만 하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 사이를 a가 움직이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극소값은 얼마였어? 0이었고요. 극소값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극대값은 0이었죠. 그래서 a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해결. 됐어? 이해돼? 네. 그래서 뒤에 미지수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분해를 하신 다음에 교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미지수가 달려있으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온전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를 없애는 순간 미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온전히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쉽다. 아시겠죠? 통째로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오늘도 아프냐? 그래?
자, 유형 3번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도 이따 안 푸셔도 돼요. 538번. 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난다? 바로 연립방정식 떠올리셔야 되고, 그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에 놨을 때 둘 다 y로 똑같으니까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한쪽을 0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항을 통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지? 요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 녀석을 연립해서 얻어낸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교점인데. 이해돼? 그러면 요 두 함수의 교점이 3개라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두 함수의 교점이 3개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두 개를 연립해서 얻어낸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여야지. 이해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여야 되니까 x축이 또 3차 함수를 뚫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그럼 또 뭐 해야 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2지. 그지? 둘 중에 하나는 극대값, 둘 중에 하나는 극소값.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죠? 어차피 둘 다 극대 아니면 극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얼마냐? 16 마이너스 k.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54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x 플러스 48은 0보다 크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요거 정확히 2차 함수랑 같은 개념을 쓰는 건데 잘 봐. 이거 일단 4차 함수잖아. 그지?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4차 함수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x축보다 위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원해요. 그죠?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걸 맞춰주려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0보다 크면 돼. 이해돼?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잘 봐. 4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는 했지만 요거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이 최소값인 애가 있을 수 있고 오른쪽이 최소값인 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미분을 통해서 극대극소를 다 찾아보셔야 돼. 그러면 주어진 4차식을 미분을 좀 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얘가 0 되는 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 세제곱은 a 세제곱이니까 나오는 실수인 x 값이 a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4차 함수를 미분을 한 3차식이 0 되는 x 값이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0 되는 x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4차 함수의 개형 4가지 중에서 가능한 게 누구? 얘 아니면 얘야. 이해돼?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도 1개.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x가 a일 때 무조건 최소값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어디서 최소값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미분에서 0 되는 점에서 무조건 최소값인 거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A에서 최소값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A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A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죠? 왜 8이야? 4지? 이렇게 생긴 4차 부등식이 생기는데 잘 봐. 얘는 무조건 0 이상. 그지? 실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 거기다 4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 이해돼? 그럼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부등식의 해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시면 되고 요것만 해결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응? 인수분해를 잘못했다. 얘가 2고 여기도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오시면 된다. 됐어?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풀어드린 문제 밑에 한 문제씩 시작하시면 됩니다.